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서 이르면 4월 초에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은 각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정책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눈에는 눈이라는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호주의적 무역과 관세라는 제목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서 검토할 요인으로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건 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네.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각서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서 수입 정책이라던가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등 정부가 부과한 이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각서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이나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여기에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정책이면 비관세 장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 부과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치고 4월 2일경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네. 그러면 4월 초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별로 협상을 할 시간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네. 맺어서 관세가 없는데도 이 그렇죠.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포괄적인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상호 관세 고려 요소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미국 측은 FTA를 체결해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파트너 중에서 무역 적자의 탑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 무역 적자 규모가 8위에 달하고요. 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1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고요. 예. 실제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EU라던가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이 등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혀서 우리나라도 이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측의 검토가 이뤄진 4월 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할 시간은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으로 볼 때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정성을 위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무역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극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잦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난의 수위를 좀 많이 높였네요. 맞습니다. 또 일부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좀 찝어서 지목한 데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사용하는 반도체가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되고 약간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는 그 회사들이 미국에 오길 원한다면서 밝힌 뒤에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 사업이 돌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억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관세 장벽으로 세워놓은 게 네.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는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입니다. 이 규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죠. 사실 네.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 같은 경우는 규제가 중국 기업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법을 반대해 왔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환경 규제를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 가격 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약 가격 가격을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또 계속해서 제기를 또 해왔었고요. 네, 생각한 것보다 뭐 비관세 장벽들이 뭐가 많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관세만을 이유로 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근거 자체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2012년에 미국과 FTA가 발효가 돼서 산업 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고요. 뭐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에 철폐가 됐습니다. 네. 뭐 해산물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해산물의 경우에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고요. 네.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이 상호 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이 무역 적자인 만큼 이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뭐 비관세 장벽이라던가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 잡힐 요소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 추진. 어제 바이든 전 행정부 때 이제 미국에서 네.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고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미국에다 막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생산 준비 다 해놓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게 정권 바뀌니까 이거 못 받게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반도체법에 따라서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고 뭐 관련 지출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보조금 책정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재검토하고 뭐 변경한 뒤에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요. 네네. 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기업인 글로벌 웨이퍼스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우리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및 정책들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들이 지금 재검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 글로벌 웨이퍼스는 미국 텍사스와 미주리에 약 40억 달러를 들여서 웨이퍼 제조 공장을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네. 미국 정부는 이 업체에 최고 4억 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뭐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재검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정권 바뀌고 일종의 핑계를 대서 기존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를 덜 주려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게 중국을 원래 따돌리려고 네.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뭐 이미 중국에 지어놓은 공장들이 있으니까 뭐 네. 여기서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 정부가 당연히 싫어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한 뒤에 중국 등 뭐 다른 국가 진출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보조금 수혜 기업 중에서 중국에 투자한 사례는 뭐 인텔, TSMC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실 뭐 대부분의 메이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중국 공장 보유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총 37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미국 상무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의 AI 메모리 이용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미국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억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는 수조 원대, SK 하이닉스도 뭐 수천억 원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주식 6개월 연속 순매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한 게 지금 네. 작년 8월 정도였는데 뭐 아직도 내다 팔고 있네요.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6개월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약 6,87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코스피가 더 큼에도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730억 원어치를, 코스닥에서는 4,14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이 직전 달인 12월에 3조 6,480억 원보다는 순매도 금액 자체는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예. 매도한 투자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영국이 1조 5천억 원 순매도에 나섰고요. 노르웨이가 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조 6천억 원, 중국은 8천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 주식 규모는 707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이제 그렇고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외국인의 셀 코리아 추세는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 채권 약 1조 6,600억 원을 순회수,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서 전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순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상장 채권 2조 3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고 3조 9천억 원 가량을 만기 상환 받은 데 따른 것이고요.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2조 4천억 원을 순회수했고 중동에서는 1조 1천억 원 순투자에 나섰습니다. 네. 유럽도 4천억 원 순투자를 기록을 했고요. 종류별로 보면 통한채에서 3조 3천억 원을 순회수했고 국채는 한 1조 9천억 원 가량 순투자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액은 266조 3천억 원, 상장 잔액 한 10.3%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